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아침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김정은이가 바로 어제 노동당 8차 당 대회를 전격적으로 열었습니다. 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잔치 분위기도 만들지 않고 거의 뭐 비밀리에 열릴 정도로 조용하게 갑자기 열리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치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치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개회사를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있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개회사의 방점은 자성과 회고 그리고 반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거의 방점이 지켜져 있다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미래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방점을 찍은 것이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은 과거의 실패, 자인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실패에 따른 책임 정치, 즉 숙청 정치, 공포 정치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은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여기에서요, 거의 모든 부분 엄청나게 미달.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강한 질책, 책임, 그다음에 숙청과 공포를 암시해주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는 갖가지 도전이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한다. 여기에서도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이 도전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국이 되겠죠. 내부에 있어서는 김정은에 대한 반발, 비판 세력이 상당히 존재한다. 즉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체제 내적인 위협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 그것은 바로 경제의 실패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통제와 강압 정치의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분석해 드린 대로 이번에도 내부 외부 이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이 숙청 정치의 회오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패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호한 대책이 뭐겠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이 제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이 폐쇄되어 있다시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자금줄이 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단호한 대책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체 경제, 주체 경제 안에서 단호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추궁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강력한 노동력 동원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인권 탄압, 이런 거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방점이 찍혔다기에는 미래에는 대체적으로 볼 때 좋은 정책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책임 추궁 정치 그리고 인사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교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하다. 이 모든 것은 금전을 두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미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경제 협력을 받아내고 미국으로부터는 제재 완화의 선물을 받아내려는 그러한 협상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전개할 이 숙청 정치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 공포, 그야말로 이 북한 김정은이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인 인권 탄압과 공포 정치로 인해서 버림받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대화를 통해서 무슨 비핵화를 하겠다,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서 경제 협력의 발판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평화, 이 안정,
그리고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근본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생 김여정은요, 해외 집행부 명단에 김정은 이후 20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김여정의 실질적인 권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김정은이 혼자 정치를 해온 것이 아니라 김여정하고 같이 정치를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여정에 대한 그런 신임도 상당히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월성 원자력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산업부 공무원들은 2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수원 고위 부사장과 본부장 2명이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최근에 조사를 받았어요.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삭제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경로와 경위, 그리고 이 상하 보고와 그리고 지시,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실체에 검찰이 접근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백운규라든가 최이봉, 그다음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런 윗선에 대한 수사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설령 최악의 경우에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박범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박범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성 친문 친노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도 모르는 그야말로 이 용기 무쌍한 장관이다. 오히려 추미애보다 더 백보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간적으로는 형이라고 했던 사람을 갖다가 정치 환경이 바뀌니까 안변불수하고 자리 똑바로 앉아 뿌리 질릴 정도로 되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거는 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정치적인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공격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추미애보다도 더 독산적인 그런 이 검찰 지휘권 행사가 예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그러면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중앙일보에서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아주 잘 실었어요. 근거는 바로 뭐냐? 2008년도 1월에 출간했던 자서전 내 인생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 박범계의 과거를 찾아냈습니다. 박범계의 과거를 찾아냈는데, 그걸 보면 우선 가정환경이 굉장히 불행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좀 괴짜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엄마가 오늘날의 박범계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행 청소년에 불과했다. 그래서 집단으로 패싸움까지도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뚤어진 그런 생활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학교 다닐 때 이 패싸움까지 할 정도로 집단 패싸움까지 할 정도로 이 폭행성이 좀 있는 사람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가서 폭행, 도시생들이 와갖고 사법시험 존치해달라고 했는데도 또 폭행과 폭언. 이 사람이 또 이용구처럼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기사 폭행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대로 된 이 학생이 아니었고 상당히 비행 청소년이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면서 본인이 이렇게 본인 가정 환경이 비교적 불운했어요. 불운하다 보니까 자기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게 꿈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불우한 이 가정 환경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범계는 2남 3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둘 다 소아마비를 앓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실상의 기억은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큰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성공 스토리를 꾸어왔다. 그리고 그래서 꼭 이루고자 싶은 내 꿈이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군대 관계는요, 이 파출소에서 방위로 근무하면서 이 군대를 마쳤고 85년도 24살의 나이로 연대법대에 입학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서 시위를 좀 했다. 물론 그때 뭐 시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할아버지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공부를 하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언더서클에는 가입하지 않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91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 연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판사의 길을 걷다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지금 현재 법무차관이었던 23기 동기생 이용구 차관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연수원 편집부의 편집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구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하게 된 것은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탓에 정치를 하게 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씨가 2002년도 노무현 정부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봉준의 국민통합 21로 합류했는데 그는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선택을 했고 그것은 배신이었고 정통성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래서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내 진로를 수행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공시대를 살았던 김민석이 내 가슴속 깊이 이글거리던 적의감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이 정치권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와대에 들어와서는 충성 경쟁까지도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개혁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지시하거나 간섭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검찰 개혁은 이미 80% 달성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범계가 과거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형이라고 했는데 이번 국감 때는 자리를 똑바로 앉으라 이렇게 소리까지 지르는 거 봐서는 옛날에 생각했던 검찰 개혁을 지금도 그대로 꿈으로 갖고 이것을 실행시킬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그리고 순진한 발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임의로 뺏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정부 들어와서 이제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고 그동안에 추미애와 윤석열 총관의 이러한 충돌, 심각한 사상 초유의 충돌도 민정수석의 역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하다 보니까 언론에 관심이 되는 관계인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맥락이 거의 비슷한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민정수석, 신현수 민정수석과 윤석열 총장은 나이는 민정수석이 2~3살 우이고 연소는 7기 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부른다. 윤석열 총장이 현수형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신수석은 사석에서 추미애 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 총장은 신수석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일하는 스타일을 볼 때 신수석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언젠가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불편한 동거를 결국은 하다가 깨질 것이다. 언제 깨지냐? 1월 말에 있게 되는 고위 간부 인사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 이것이 하나의 첫 충돌 지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기사도 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는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려 할 것이고 윤석열 검찰은 그 전에 백운규 장관 등 원전 수사의 핵심으로 치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신수석의 시험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청와대도 핵심 친문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청와대의 기류가 신현수 발탁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를 제각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간 지난 16일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청와대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원래는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서 사의를 밝히기로 돼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처음부터 반발성 사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는데, 제 평가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현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데 있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론스타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또 맡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에 대한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이번에 추미애가 밀어붙인 것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법원에서 뒤집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됐다. 왜 허위 보복했느냐, 이렇게 강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수 검찰 출신 카드가 갑자기 살아나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조선일보 TV조선이죠. TV조선에 어제 아내의 맛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경원 의원의 이 가족 일상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게 챙겨주고 있다. 그리고 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이잖아요. 딸과 그리고 본인의 식사까지도 남편이 잘 챙겨주고 있다. 왜냐하면 남편이 김지호 판사잖아요, 고법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돋보이게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TV조선에 나오는 것을 남편이 처음에는 싫다고 반대를 했지만은 딸이 나가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 남편은 호칭을 누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쓰는 화장품은 세안을 마친 후에 스킨 로션 아무거나 다 거침없이 손길로 바른다. 그 남아있는 거 쓰기도 하고, 동생이 주고 누가 주고 다 그러면은 갖다 놓고 다 쓴다. 다만 딸 거는 항상 브랜드로 통일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 유나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춤을 추다가 드럼을 추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과 김 판사가 흐뭇하게 딸을 바라보는 이런 그런 모습도 이 TV에 보도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 판사는 딸을 요즘 굉장히 가까이 다정하게 특히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정말 살인미소다 라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딸에게 토스트를 만들어 보냐면서 주방으로 데리고도 가고, 또 딸이 요즘 시집가고 싶어 한다 합니다. 올해가 29살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해봐라, 시켜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 딸을 낳았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지만은 막막하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고, 다 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좋고, 우리 아이가 늦은 데 대해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서 사회에서 역할을 잘하면 사회도 보탬이 될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또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까지도 또 출연했다고 그래요. 공군 조선학 출신의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걸 보면, 딸이 스케이트나, 즉 딸이 여기서는 나경원 의원이죠, 스케이트, 피아노, 수영, 옹변 등을 다 배웠는데 대회 나가면 늘 1등을 했다. 그래서 딸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완성형 미모였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제 이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해서는 군 입대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도 않고 대신 문자로 짧게 답장만 돌아왔다. 그래서 이 김판사들 아들이 끝내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상당히 서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은 아들이 군대 가는데 현장에 가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재판에 증인을 서야 했기 때문에, 이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재판이었죠. 못 나갔다. 그리고 남편은 휴가를 내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판사인 남편을 향해서는 그거 왜 안 해주냐, 재판관계, 이렇게 투덜거리니까
김재호 판사가 재판은 그런 거 아니다. 누구는 재판사 안 해봤냐. 이렇게 또 나경원이 대꾸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방송 출연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나경원 의원은 우리 윤아가 예쁘게 나와서 참 좋다. 또 불러주시면 영광일 것이다. 그러면서 출연 소감을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첫 뉴스를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